새로운 한 주가 시작됐습니다. 지난 12월에 첫 주였던 한 주 동안의 성과는 꽤 좋았습니다. 코스닥 활성화 방안에 대한 기대감을 안고 코스닥의 키 맞추기가 이어졌고요. 주 후반에는 다시 한번 코스피가 4,100선까지 안착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이제 다시 한번 직전 고점까지 100포인트 정도를 남겨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주에는 4,100선 안착, 그 다음 넥스트 모멘텀을 찾는 경로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가장 중요한 AI 관련 실적과 FOMC가 대기하고 있습니다. 주요 과제들 같이 따라가 보시죠. 먼저 프리마켓 시세 점검하겠습니다. 현재 보시면 IT 투톱의 엇갈린 모습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에도 SK하이닉스에 대한 외국인의 매도, 그리고 삼성전자에 대한 외국인의 매수 속에 IT 투톱이 서로 다른 길을 갔는데요. 지금 삼성전자는 이제 11만 전자까지 도달해 나서고 있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외국인이 가장 많이 산 종목은 삼성전자였고요. 이제는 드디어 HBM의 지배력에 있어서 하이닉스에 눌려 있었던 삼성전자가 구글 TPU를 기점으로 해서 조금씩 승자로 자리매김하는 모습들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1% 이상의 강세 움직임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프리마켓 시세에서 좋은 쪽은 시총 상위주, 지난주 삼성전자와 함께 날아오른 현대차입니다. 오늘도 추가적으로 2%의 강세 움직임 속에 증권가에서는 이제 43만 원, 40만 원을 노려보고 있는데요. 피지컬 AI, 그 전체적으로 AI 기업으로 변모하는 과정에서 현대차의 재평가를 외치는 증권사들이 하나둘 늘어나고 있습니다. 코스닥에서는 알테오젠이 급반등을 주는 모습이 눈에 띕니다. 지난주 두 자릿수의 급락을 보이고 오늘 프리마켓에서의 반등이 과연 나올까 좀 숨죽인 주주분들 많으셨을 텐데요. 일단 3.5%의 기술적 반등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기술적 반등 그 이상을 도모할 수 있는 주주총회의 결과 모멘텀을 발견할 수 있을지 체크가 필요하겠습니다. 자, 다음 6위부터 10위까지 보겠습니다. 지난주 코스닥 안에서는 알테오젠이 무너지자 다 같이 바이오 종목들이 줄줄이 밀려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행히도 오늘 알테오젠이 반등에 나서면서 리가켄바이오, HLB 그리고 펩트론의 경우에는 조금 빠지곤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바이오의 투심 자체가 오늘 크게 무너지진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현대차와 함께 기아 추가적으로 강세 움직임 확인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거래량을 동반하는 종목들의 움직임 보겠습니다. 오늘도 현대차의 재평가라는 키워드 안에서 2%의 현대차의 강세 움직임, 슈어소프트테크 10%의 급등 움직임 나타내고 있고요. 또 링크솔루션 같은 종목들도 급등 시세가 확인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시세 여기까지 체크해보고요. 주요 포인트 넘어갑니다. 자, 4,100선의 안착, 그 넥스트 모멘텀 찾아가는 여정이다라고 이번 주를 한 줄로 요약을 해드렸습니다. 일단 주간 단위로 봤을 때 코스피가 지난주 4% 급등을 보여줬죠. 4,100선에 안착하며 4,226선이라는 10월 말의 고점까지 다시금 다가서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 모습은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살아나면서 나스닥, S&P 500, 다우지수까지 비슷한 차트의 궤도를 그리면서 지난 한 주 내내 다시금 올라선 부분에 뒤따라가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포인트는 바로 11월에 집 나간 외국인들이 12월 들어서면서 지난 한 주 동안의 코스피 현물을 다시 담았다는 겁니다. 아직 코스닥에 있어서는 11월 샀다가 빠져나가는 모습이 관찰되고 있지만 코스피 현물 쪽으로는 11월 내내 14조 팔았거든요. 그런데 지난주 2조 원 넘게 담아가는 모습이 기관과 함께 관찰됐습니다. 이 수급이 지속적으로만 들어온다면 다시 한번 직전 고점을 돌파하는 모멘텀은 수급과 함께 실적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인가 기대를 가져봐야겠고요. 지난 한 주 동안의 4분기 실적과 관련된 코스피 상장사들의 EPS가 상향 조정되는 모습까지 관찰됐습니다. 이런 움직임, 펀더멘털을 뒷받침하면서 올라가고 있다는 점 우리의 자신감으로 하나 체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번 주 일정입니다. 알테오젠 주총을 통해서 다시 한번 바이오 종목들이 다시 살아날까가 가장 중요하겠고요. 중요한 건 결국 통화정책회의 FOMC에서의 올해 마지막 금리 결정이 있을 텐데 올해 마지막 25bp를 내려주고 내년도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 3%에 가까운 기준금리 인하 경로를 그리고 있을 것인가. 이게 전체적으로 시장 위험자산 선호 심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건 또 하나 AI와 관련돼서 지금 펀더멘털 견조한지 체크하는 데 있어서는 오라클, 어도비 실적, 브로드컴의 실적 중요하겠고요. 코스닥이 알테오젠과 함께 바이오가 살아나는 가운데 150조에 달하는 국민성장 펀드가 이번
이번 주 수요일 출범하고요. 목요일 혹은 금요일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 코스닥 활성화 방안 대책도 구체적으로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렇게 되면 4,100선의 코스피와 다시 한번 920선, 930선 그 이상의 코스닥 나란히 양지수가 올라갈 그림을 기대할 수 있을지 지켜보시죠. 알테오젠 주총 오늘입니다. 회복의 키가 될 수 있을지 봐야 되겠는데요. 일단 지난주 정규장에서 무너졌고요. 애프터마켓에서 낙폭을 소폭 줄였습니다. 다행히도 프리마켓 시세 지금 올라오는데요. 바로 장 마감하고 나서 금요일에 주주 안내문 공시가 떴습니다. 회사에서는 곧바로 소통에 나서는 모습이었는데요. 일단 중요한 건 지금 독일의 특이한 특허 소송 이 개별적인 구조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이 예비적 명령은 6개월 안에 최종적으로 나올 겁니다. 지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머크 쪽에서의 지금 공식 입장은 할로자임과의 분쟁을 하고 있는데 최종적으로는 승리할 거다라면서 이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12월 4일자로 보도가 된 바 있고요. 후속 라이센스 계약이 이 때문에 흔들리냐? 그것은 아니다라고 곧바로 공지를 내놨습니다. 이런 이 주주와의 소통에 있어서 굉장히 빠르게 대응하는 회사 측의 입장 때문이었을까요? 일단 애프터마켓에선 낙폭을 줄여갖고 말씀드린 대로 프리마켓에서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추가적으로 보고 있는 증권사의 시각들을 보자 하면 더욱더 좀 안도하는 포인트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증권에서 매수 의견 유지, 목표 주가 64만 원 유지 리포트를 제시하면서 시장의 우려 3가지에 대해서 불식시키는 대답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독일의 가처분 신청 인용된 거 지금 유럽 외 다른 국가와 미국에도 영향 주는 거 아닙니까? 이게 시장의 가장 큰 우려인데요. 여기에 선을 긋고 있습니다. 미국에 영향 줄 수 없는 그러니까 속지주의에 따르면 영향을 줄 수가 없고 미국, 유럽 외 국가에도 지금 독일은 굉장히 독립적으로 특허 관련해서 가처분 인용에 들어간 거지 다른 국가들까지 이렇게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 실제적으로 영향을 준다면 매출에 얼마나 타격이 있을까? 독일 내 매출 영향은 2%에 불과하고요. 유럽 전체로 만약 가처분 명령이 내려진다 해도 가능성은 제로라고 보고 있지만요. 7.7%로 영향은 미미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우려가 언제쯤 불식시켜지는가? 예비적 명령이 이제 6개월 정도 이후에는 최종적으로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 독일 가처분 명령 취소 가능성 아마도 내년 2, 3월에 최종적으로 발표될 거다. 확실한 것은 아니지만 이 정도의 시기로서 명확하게 답이 나올 것이고 만약 여기에서 예비 명령과는 다른 결과가 나오게 된다면 불확실성은 제거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국가에서 분쟁 발생 가능성이 제로냐? 그건 또 아니죠.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독일이 유독 쉽게 가처분 명령을 좀 내리는 경향을 감안해보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런 상황에서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되는 건 미국의 첫 번째 PGR 결과를 봐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독일의 이 가처분 예비적 명령 최종적으로 아니다라는 것을 2, 3월에 확인하고 미국에서 PGR 결과 6월에 한 번 더 확인이 된다면 완전히 불확실성은 해소됐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여기에 더해서 가장 우리가 기다리는 건 연내에 그러니까 26년 이 모멘텀 기다리기에 전에 새로운 파트너십 계약 그러니까 라이센스 아웃이 명확하게 나오는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 새로운 빅파마와 이 애로를 체결했다? 그렇다면 이와 관련된 분쟁은 우려 섞인 내용으로 보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우리에게 힘을 더 주는 골드만삭스의 할로자임에 대한 목표가 하향 조정 리포트가 또 주말 사이에 나왔거든요. 결국 이 할로자임의 핵심인 이렌즈의 최종 가치에 대한 우려, 피크아웃에 대해서 고려하면서 목표 주가를 내려잡았습니다. 이 내용인즉슨 신한투자증권 엄민영 애널리스트도 추가적으로 코멘트를 달았는데요. 결국은 머크의 승소의 가능성을 높여주는 대목 아니겠느냐라고 이야기를 더하고 있습니다. 일정 부분 안도해도 좋다라는 측면으로 읽히긴 하는데요. 계속 따라가 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총 디데이입니다. 여기에서 코스피 이전 상장과 관련된 모멘텀이 완전히 기존에 있었던 이 내용에 있어서 악재에서 조금 벗어나서 새로운 모멘텀을 기대하는 재료가 될 수 있을지도 보셔야겠는데요. 지난 8월에 이전 상장 공식화됐고요. 오늘 임시 주총 있습니다. 여기서 주주들의 동의를 얻게 될 텐데 2대 주주가 처음 제안을 했고 아마 대부분의 주주들이 원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통과될 가능성은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전 상장 절차가 이렇게 아래에 나오고 있는데요. 주주
주주총회 소집 공고, 이게 오늘이죠. 주총 진행. 그리고 한국거래소의 주권 상장 예비심사 청구서 제출해서 심사 거치게 되고 그 다음에 상장 일정 봐서 결정하게 되면 정말 빠르면 1분기 안에는 이전 상장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지금 주가는 45만 원까지 개별 악재로 뚝 떨어져 있는 구간인데요. 이전에 한 16개의 기업이 코스닥에서 코스피로 이사를 갔었는데 이때마다 대부분 상승률이 높았다는 것을 감안해 봤을 때 지금은 정말 기회가 될 것이냐, 이 부분을 논해봐야 됩니다. 과거 셀트리온 대표적인 지금 예인데요. 2017년 8월부터 2018년 2월까지 6개월 동안 170%의 상승률을 보여줬습니다. 이후에는 급격하게 떨어졌다가 다시금 개별 모멘텀으로 올라가긴 했었는데요. 지금 YTD로 봤을 때 올해 성적표는 매우 아쉽죠. 결국은 개별적인 모멘텀, 펀더멘털 측면에서 라이센스 아웃이라든지 이런 모멘텀을 봤을 때 여기에 좀 베팅하는 움직임으로써 수급 재료를 이길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펀더멘털 재료와 함께 지금의 기회 논해볼 때가 될 거고요. 추가적으로 알테오젠의 빈자리를 누가 채울까도 우리의 관심사입니다. 2차 전지냐 아니면 그 다음 바이오, ABL 바이오도 꽤나 유력한 후보지로 나오고 있는 상황. 지금 코스피로 이전하게 되면 코스닥의 1위 자리를 꿰찰 그 다음 후보주에 대해서도 같이 관심 가져보시죠. 마지막으로 현대차는 간략하게 보겠습니다. 지금 현대차 로봇 모멘텀을 안고 40만 원까지 달려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오늘 삼성증권에서 리포트 새롭게 나왔습니다. 이전에 지난 이 시간대 금요일에 DS에서 43만 원 보고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때만 하더라도 지배구조 개편과 관련된 모멘텀이 부각되면 디레이팅의 해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로봇 모멘텀 AI 기업으로 재평가되면서 이제 중국의 전기차 기업들과 동일한 이 밸류에이션 평가가 나와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205배, 그리고 샤오펑이 54배까지 받고 있는 밸류, 현대차 지금 6.7배입니다. AI 기업으로서의 재평가, 그리고 이 밸류에이션 재평가가 나오게 된다면 40만 원은 또 하나의 시작점이 아닐까요? 지금부터 자리 옮겨서 전략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예상 호가는 분위기 괜찮습니다. 코스피 0.6%의 상승을, 코스닥은 0.56%의 상승 움직임으로 나란히 좋네요.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김태성 ISF 본부장, 이충원 밸류파인더 대표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김 본부장님, 알테오젠 일단 예상 호가로도 반등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급락을 딛고 오늘 주총 아닙니까? 개별적으로 나온 리포트와 함께 이 수급 재료까지 더해지면 지금은 명확한 기회 영역인가요? 제가 이제 지난주에 공교롭게 이제 하락할 때 좀 방송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말씀드렸던 전략은 결국 이제 머크와 알테오젠에 대한 직접적인 요소, 그러니까 할로자인과 머크에 대한 이슈이기 때문에 이걸 알테오젠까지 확대 해석할 필요는 저는 없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좀 드렸었고, 하락은 결국에는 이제 매수의 기회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만약에 이제 그때 당시에 매수를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오늘 공격적으로 비중을 더 확대하기에는 굉장히 또 많은 이벤트 소멸적인 요소 부분까지도 고려해야 되는 시기이다 보니까 조금은 어려우실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뭔가 공격적으로 포트폴리오에 변화를 주기보다는 그냥 IR 혹은 이제 컨퍼런스 콜 이런 이쪽에서 나오는 이야기에 조금 더 집중을 하고 추후에 비중을 한번 관리를 하시는 게 더 맞지 않겠는가라는 의견을 한번 조심스럽게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결국엔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을 했었을 때도 4,000P에 맞춰서 1,000스닥 혹은 1,000포인트 넘게 코스닥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한다면 제약바이오 상승 없이는 그건 굉장히 불가능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시장의 흐름, 그리고 알테오젠은 여전히 기술적으로는 문제가 없다라는 것을 감안을 해보면 저는 보유의 영역이라고 좀 보여지고 신규 매수도 충분히 이번 주에는 다시 가능한 구간에 오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행이네요.
본장 열리고 추가적으로 한번 시세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오늘 주총 이후에 종가까지도 체크가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은 현대차인데요. 오늘도 2% 가깝게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드디어 30만 원을 뚫어냈거든요. 지금이 이제 40만 원, 43만 원 보는 증권사들의 재평가의 시작점이라면 지금도 매수의 영역이 됩니까? 이 대표님? 네, 저는 매수의 영역은 가능하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네. 현대차의 그동안 고질적인 문제점들은 실적이 너무 밸류에이션이 저평가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의 트리거가 없었기 때문에 주가가 못 갔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지난주 그러한 트리거가 발생을 하였고 애널리스트들의 목표 주가도 상향이 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예시로 들면은 이제 과거에 SK하이닉스가 주가가 한 30만 원 했었을 때 50만 원 보고서가 나왔을 때 그게 되겠어 했지만 실질적으로 주가가 상승했었던 그러한 경험이 있듯 이번에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지난주 금요일에 지난주에 상승을 했었던 그러한 모멘텀은 앞으로 좋은 트리거가 되어서 더 상승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뭔가 올랐을 때 다 따라사는 그런 전략도 좋겠지만 약간 조금 눌리는 그런 구간에 계속해서 담아가는 전략을 가져간다고 한다면 이런 로보틱스 그리고 이제 AI 그리고 이번 주에 또 사장단 발표가 있다고 합니다. 이번에 그런 사장단 발표를 통해서 현대차 지금 오너가의 어떤 의지가 있는지를 엿볼 수 있는 또 하나의 또 신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잘 체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종목 그러면 지난주 내내 달려온 우리 김태성 본부장님의 종목이기도 하죠. H1만도와 현대차. 지금 이충원 대표님은 이런 부품사들 안에서 기회를 보세요? 아니면 현대차 본주로 공략하는 게 훨씬 더 승률이 높다고 보세요? 제가 생각했었을 때는 본주를 공략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 그래요? 게 사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간다고 했었을 때 그 아래에 있는 소부장주들은 그만큼은 못 따라갔습니다. 물론 아웃퍼폼한 회사도 있긴 했었지만 그런 모습은 잘 보여주지 못했다라는 관점에서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뭐 수소나 이런 걸로 해서 뭐 SJG 세종이나 이런 종목들이 올라오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는 있는데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본주가 확실히 끌어주는 그런 속도가 더 앞단에 있을 것 같고 근데 만약에 그런 좀 자동차는 또 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다면은 본주를 최소 50% 이상 가져가면서 그 아래에 있는 소부장 종목들 관련주들을 보는 게 좀 제일 효율적인 대안이 아닐까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태성 본부장님은 여전히 부품에서 좀 답을 찾으시고요. 그러니까 자동차와 로봇을 본다면 저도 이제 똑같이 현대차 본주를 갖고 감과 동시에 HL만대로 가져가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잠시 후에 이야기 드리겠지만 만약 자율주행까지 고려한다라고 하면 현대오토 에버라든지 아니면 피런티어처럼 많이 거론됐던 기업들도 한번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전략 들어봤습니다. 잠시 후 정규장 열리고 나서 우리 이충원 대표의 종목 오브젠 전략도 구체적으로 더 들어보도록 하고요. 시장은 여전히 좀 탄력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양지수의 나란한 상승 오늘 기대해보죠. 시장 문 열겠습니다.